자, 민원연, 컴온! 오늘 주제는 문모닝 그리고 박근혜 씨를 감싸는 행태가 너무 재미있어서 이것은 그냥 써놨습니다. 종편이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간만에. 네. 대선 전국의 5대 다혈질 승부사 5대 다혈질 승부사 뽑아봤습니다. 5위는요? 이거 4위는요? 3위는요? 이분 뭐 아닙니다. 아이고, 이분 다혈질이 어떠셨습니까? 유승민! 당선되면 국가 제일 먼저 가겠다. 그래 가서 또 돈 바치러 가려다니.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만듭니까? 그거 안 되고. 종편에서 생존자하고 25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용서 이런 단어들로 포장하고 있거든요. 안희정 지사의 어떤 저 메시지는 오랜 정치 경륜 속에서 놓은 우리 모두가 기담아 들어야 되고 특히 문재인 후보가 그것을 아주 수용하셔야 된다 이래 봅니다. 네. 지사하고는 정반대죠. 어떻게 보면 안희정 지사가 대연정을 강조했다면 문재인 전 대표는 대청소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분노 없이는 정의가 없다. 때에 따라서는 좀 무섭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적폐 청산해야 된다. 그 청산의 대상이 되실 수 있는 여당 쪽 의원 하셨기 때문에 좀 겁나지 않습니까? 이 단어 어떻게 보십니까? 분노 없이 정의가 없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정의가 아니고 그런 그 독설인 거죠. 그리고 실패의 길로 가는 겁니다. 왜냐면 아니 좀 말씀하시는데 문재인 대표가 그런 면이 좀 있다 이러고 우려를 하시는 거예요. 저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걱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적폐 청산. 문재인 후보도 적폐 청산이라고 하는 바람에 청소라고 하는 바람에 기준을 굉장히 높여놨어요. 네. 그런데 자기 진영 사람들도 하늘에서 정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우리 이건 뭐 나올 분 나왔죠. 아이고 진짜 다혈질이죠. 이재명 후보는 적폐 청산을 누구보다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실제로 캠프 구성을 보면 반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문 후보 면전에서 따가운 지적을 했는데요. 후보님은 노동조합이나 서민들보다는 4대 기업 경제연구소장부터 먼저 만나셔서 여전히 대기업 재벌이 한국 경제에 견인차다 이렇게 격려하셨고 삼성을 포함해서 재벌 기업들 출신들이 거의 상당부를 차지합니다. 적폐 청산은 그 대상을 문 후보 캠프에 죄다 받아들였다. 문 후보 말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질타를 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말바꾸기였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문재인 후보를 향한 공격 영상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장이 한 4번 정도 바뀌셨던 것 같습니다. 후보 본인의 의견은 아직도 내지 않으시는데 지금 단계에서 반대다, 철회다 이렇게 못 박아버리면 이쪽 저쪽 가능성을 열어두고 입장이 바뀌셔서 처음에는 이승엽 정도 하는 게 정치가 흐르는 거죠. 정치 지도자는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까? 아니면은 정치는 국민들 여론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라는 문 후보의 답변이 맞는 겁니까?
문재인 후보가 보였던 그 몇 번의 그 말의 그 논리가 왔다 갔다 한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러면서 마지막 하신 얘기가 뭐냐면 정치라는 것은 물흐르는 거에 따라가는 거라는데, 그러면 리더가 아닙니다. 그러면 리더가 아닙니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해보겠다. 이 대목에서는 예. 지금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OX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 지금 김종인 전 대표가 안철수와 다시 손을 잡을 가능성.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되면은 네. 그 이재명과 안희정의 지지 세력 중에서 네. 거의 반 정도는 이탈한다는 분석이 있어요. 네. 그 반이 안철수 전 대표한테 가면은 안철수 대표도 이제 20%를 넘게 됩니다. 네. 그럼 이게 다 플러스 알파를 넘게 됐을 때 이제 각축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분 이럴지 정말 몰랐는데 네. 심지어 저희 대표님조차도 우리가 문재인 캠프냐, 왜 우리 보고서에는 계속 이렇게 문재인 까기가 많이 나오느냐, 신문, 방송, 종편 모니터가 어떻게 다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재인만 이게 위해 주는 거 아니냐? 네. 이게 아니고 문재인만 공격받고 있어요. 오로지 매일매일. 근데 이제 TV조선이 지금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김총수도 며칠 전에 뉴스공장에서 어젠가 그래도 조심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매일 보고 있는 저희가 보기에는 조심하는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뉴스도 그냥, 뉴스는 더 웃긴 게요. 뉴스는 지금 문재인 까기는 당연히 하고, 이제 자유한국당 굉장히 띄워줘요. 이거는 한마디로 그 자유한국당에도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우리 반성중, 이렇게 계속 보내서 그 TV조선을 살려달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이다. 왜곡, 오보, 편파, 뭐 정치적 편향성, 제가 보기에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여줄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맨날 하니까. 자, 이제 박근혜 씨를 어떻게 예뻐하는지 봅시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만큼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게 있냐라는 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탄핵 심판인데, 형사 자범들에 대한 그 판단을 하듯이 소위 말하는 정상관계라는 걸로 이름해가지고 기소 이후의 사정, 네. 합의도 안 받고 말이야, 반성하는 빚도 없다, 그러니까 중형 선고한다, 뭐 이런 식의, 그게 이제 형사 자범들에 대한 선고 태도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좀 상당히 아직도 의문이 많고, 그런 것들은 두고두고 이제 역사적으로 아마 연구가 될 것이다. 아마 헌법재판소의 요번 판결을 가지고 박사 논문이 아마 수백 편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풍을 예상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여성 아닙니까? 네. 여성이 수위 있고 바로 전직 대통령 그 탄핵돼서 자택으로 돌아간 지 며칠 되지도 않은 분인데, 그렇게 한다면 그 다음에 이거 혹시 정치적인 무슨 어떤 보복 아니냐든지 뭐 이런 인상을 줄 수도 있거든요. 꾹꾹 닫혔던 삼성동 자택 안에서 도대체 대통령이 어떻게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오른쪽에 준비하겠습니다. 제목은 삼성동 24시입니다. 자택 생활 패턴이 좀 감지가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시간표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대략적으로 아침 6시 기상, 11시 취침, 마침 식사, 저녁 식사는 그 70대 김모 할머니와 같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이쪽에 보면 뭐 최측근들의 방문, 머리 화장, 뭐 이영선 경호관,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뭐 변호인단 만남도 오늘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박준 변호사님, 네. 이런 생활 패턴이 보니까 이 청와대에서 변호인단 만남 정도만 제외하면 거의 청와대 생활과 비슷한 거네. 아예 갔다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또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지척에 두고도 갈 수 없다. 남매의 현실인데, 이 집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가보고 있는 삼성동 자택하고 이 박지만 회장의 집이 청담동 아파트인데 불과 1.5km, 여기 자동차로 9분 거리. 그러니까 걸어서 대략적으로 한 23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아무리 돌아가도 2km가 안 되는 이 지척에 있는 거리고, 아까 민영선 선생님 뭐 슬라이딩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그 서울에서 1.5km라 그러면 1,500m 아닙니까? 예. 정말 육상선수 같으면 슬라이딩 해버리면 바로 옆집 같은 그런 가까운 거리인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찌됐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는 상당히 진짜 가까운 데 있어요. 박지만 회장이 첫 조카를 낳았을 때 잠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회의하다 말고 와서 한번 보고 그 외에는 아주 뭐 교류가 없을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 어려울 적에 그 어떤 아무리 그 지금 관계가 안 좋았더라도 혈육을 찾아서 위로받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 국민들도 상당히 마음이 녹을 텐데 아무튼 박 전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동생들도 전혀 이거 찾아오지 못해서 박지만 회장이 가까운 거리에도 한 1,500m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집이. 박 전 회장하고 집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해서 달려가면 볼 수 있는 집이 큰 누나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못 가고 큰 누나를 잘 알기 때문에 아 누나가 부를 때까지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작은 누나한테 설명을 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이제 올림머리하고 그다음에 얼굴 화장 이걸 하면은 2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동성주 씨 같은 경우에. 그런데 출장을 갔기 때문에 2배 정도 받아야 되는 거고 동성주 원장이잖아요. 그 원장 프리미엄이 10만 원. 한번 안 가면 10만 원이다. 30일간 조금만 된다. 그런데 다만 저거는 한 번 갔을 때 얘기고 만약에 여러 번을 가게 되면은 여기 좀 다운되가 한 30만 원 정도로 다운되니까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는 들지 않을까. 자기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 한 9억 얼마가 되거든요. 그 이자 치봤자 한 100여만 원 되는데 그럼 한 350만 원으로 저 올림머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지만 씨가 좀 그 돈이 모자란 거 아닌가, 내가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물론 공적인 인물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사생활을 언론들이 침해하는 요소 좀 있습니다. 가림막을 한 분이 만약에 뭐 의사라든지 또는 뭐 치료하는 분이 있을 있고 한데 이런 정말 어떤 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위로하고 오고 싶어도 언론에 카메라가 무서워서 못 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충원을 가고 싶어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정이라면 아예 외출하는 것 자체가 고통일 겁니다. 또 나가면 기자들이 따라붙고 또 뭐 왜 이렇게 했나 저렇게 했나.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쨌든 그날 이제 청와대에서 나온 날 얼마나 악몽이었겠습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좀 쉴 수 있도록 놔두자. 그리고 종편이 원하는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애처로운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구속이 되면 역풍이 불기를 바라고 그런 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웃겼어요. 저는 저 올림머리 걱정하는 그러니까 별걸 다 하고 있네. 맞아요. 문재인 까기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불쌍하게 만들게 하고 이제 자유한국당 띄우게 하고 이 세 가지를 하고. 그나저나 TV조선 재승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방송이 이제 나갈 때는 아마 결정이 될 거예요. 금요일 날 오전에 의결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 청문했어요. 수요일 날. 오늘 청문을 했는데 기자분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이제 물어보는 것을 들어보니 청문 결과는 거의 99% 정도가 조건부 재승인이 나올 것 같다. 근데 그 조건부는 아마 대체로 1년 정도 후에 다시 한번 재승인, 그러니까 심사를 다시 한번 하게 하니까, 겉으로는 3년이지만 중간중간 1년씩 끊어서 심사를 더 받게 하는. 조건부 재승인이라는 건 지금은 이제 점수에 미달했는데 다시 하게 해주기 위해서 조건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건을 맞추면 통과돼서 다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650점이 그 불합격점이거든요. 649점부터 불합격이죠. 근데 한참 밑이라는 지금 이야기가 그냥 650점에서 예를 들면 뭐 640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훨씬 밑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점수로 항상 점수 때문에 계속 합격시켜줘 놓고 그 이전에는 더 문제가 많았잖아요. 종편이. 근데 다 650점이 넘었으니까 다 재승인을 줘놓고 이제 와서 650이 안 됐는데도 조건부 재승인을 또 걸겠다고 하면서 사실 저는 원칙을 이거 완전히 어기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의 3명의 여당 추천위원들이 방통위원들이 합의가 확실하게 그러니까 의지가 아주 굳건하게 조건부 재승인으로 간다. 승인 거부는 안 된다라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선일보를 살려주겠죠 당연히 거기서. 그 조선일보 일면에 그러니까 조선일보에 실렸잖아요. 한 면 통틀어가지고 그저께 신문에 TV조선이 달라집니다 하면서 막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달라진 게 아까 그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튼 격세지감을 느끼는 건 그 TV조선이 달라집니다. 그 기사에도 오보 막말 편파 뭐 이런 거 하지 않겠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은 저는 사실 계속 제가 민원연 그 소식지에도 실었지만은 이 종편대지 프로젝트의 힘이 전 굉장히 컸다고 자화자찬이 아니고 정말 그게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도 저희가 엄청 많이 넣었고 그래서 시민의 힘으로 그래도 여기까지 TV조선이 굉장히 큰 타격 진짜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수준으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 결과는 정치적인 야합 때문에 결과는 아무래도 좋지 않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나 1년 동안 저희는 1년의 그 재승인을 받을 동안 저희는 더 이제 그 감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봤던 프로그램들도 폐지한다는 거죠? 본인들 말로는 시사 프로그램을 아주 많이 줄이겠다라고. 우리가 늘 봐왔던 박종진 예, 박종진은 이미 바뀌었고, 예. 예, 그리고 최근에 유근일 씨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그 바로 옴부즈맨이라는 코너에서 굉장히 그야말로 비아냥거렸거든요. 이 심의나 이런 것들은.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TV조선 측에서 이런 패널들은 못 나오게 한다라는 등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좀 그런 액션은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걸릴지는 저도 자세히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은 방통위가 이번에 조건부 재승인을 해준다면 사실 그건 규제기관으로서 정말 잘못한 거다. 왜냐면 이게 그런 식으로 인정사정 봐주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역할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국민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정치권의 눈치 그리고 방송사의 어떤 그런 로비 이런 거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휘청거린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규탄해야 되는데 조건부 재승인이 나온다면 그 조건을 저희가 철저하게 잘 파악해서 그것을 또 지키고 있는지 다시 감시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근데 민원연 종편대 때문이다. 네, 박수 한번 치고 이제 들어가는 걸로. 네. 감사합니다. 이보시오.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고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머리! 꼬박꼬박 머리 감는데 왜 두피가 더 안 좋아지는 느낌이지? 빅그린으로 바꿔보세요. 샴푸는 기본, 두피에 꼭 필요한 자연유래 성분의 트리트먼트로 건강한 두피와 모발로 가꿔줍니다.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손상 모발 영양을 위한 투쓰리 헤어팩도 있습니다. 이쪽 저쪽 가능성을 열어두고 입장이 다 바뀌셨어요. 처음에는 이승우태 정도 하자 하는 게 정치가 그러는 거죠. 정치 지도자는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까? 아니면은 정치는 국민들 여론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라는 문 후보의 답변이 맞는 겁니까? 문재인 후보가 보였던 그 몇 번의 그 말의 그 논리가 왔다 갔다 한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러면서 마지막 하신 얘기가 뭐냐면 정치라는 것은 물 흐르는 거에 따라가는 거라는데, 그러면 리더가 아닙니다. 그러면 리더가 아닙니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해보겠다. 이 대목에서는 지금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OX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 지금 김종인 전 대표가 안철수와 다시 손을 잡을 가능성. 그래서 문재인 후보 전 대표는 대청소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조용히 분노 없이는 정의가 없다. 때에 따라서는 좀 무섭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적폐 청산해야 된다. 그 청산의 대상이 되실 수 있는 여당 쪽 의원 하셨기 때문에 좀 겁나지 않습니까? 이 단어 어떻게 보십니까? 분노 없이 정의가 없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정의가 아니고 그런 그 독설인 거죠. 그리고 실패의 길로 가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데 문재인 대표가 그런 면이 좀 있다 이러고 우려를 하시는 거예요? 저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걱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적폐청산. 문재인 후보도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바람에, 청소라고 하는 바람에 기준을 굉장히 높여놨어요. 네. 그런데 자기 진영 사람들도 하늘에서 정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우리 이건 뭐 나올 분 나왔죠. 아이고 진짜 다혈질이죠.
이재명 생들하고 25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용서 이런 단어들로 포장하고 있거든요. 안희정 지사의 어떤 저 메시지는 오랜 정치 경륜 속에서 놓은 우리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되고 특히 문재인 후보가 그것을 아주 수용하셔야 된다 이래 봅니다. 네. 지사하고는 정반대죠. 어떻게 보면 안희정 지사가 대연정을 강조했다면 문재인 후보는 적폐청산을 누구보다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실제로 캠프 구성을 보면 반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문 후보 면전에서 따가운 지적을 했는데요. 후보님은 노동조합이나 서민들보다는 4대 기업 경제연구소장부터 먼저 만나셔서 여전히 대기업 재벌이 한국 경제에 견인차다 이렇게 격려하셨고 삼성을 포함해서 재벌 기업들 출신들이 거의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적폐청산은 그 대상을 문 후보 캠프에 죄다 받아들였다. 문 후보 말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질타를 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말바꾸기였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문재인 후보를 향한 공격 영상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장이 한 4번 정도 바뀌셨던 것 같습니다. 후보 본인의 의견은 아직도 내지 않으시는데 지금 단계에서 반대다, 철회다 이렇게 못 박아버리면 자, 민원연 컴온. 오늘 주제는 문모닝 그리고 박근혜 씨를 감싸는 행태가 너무 재미있어서 이것은 그냥 써놨습니다. 종편이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간만에. 네. 대선 전국의 5대 가혈질 승부사 5대 가혈질 승부사 뽑아봤습니다. 5위는요? 이거 3위는요? 3위는요? 이분 뭐 아닙니다. 아이고, 이분 다혈질이 어떠셨습니까? 유승민! 당선되면 국가 제일 먼저 가겠다. 그래 가서 또 돈 바치러 가려다니. 그런 사람은 어떻게 대통령을 합니까? 그거 안 되고. 종편에